제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이게 하여튼 이게 달면은 딴소리를 잘 못하겠어, 그치? 부담이 돼, 이게. 부담돼. 너희도 한번 켜놓고 한번 있어봐, 부담돼.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연속 들어봤어, 연속? 극한은, 극한, 영어로 리미트. 다 들어봤죠, 리미트, 그치? 이거는 뭐라고 했나? 그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로고가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치? 인파이나이트, 인피니트인가? 인피니트. 무한대. 메비우스 띠 본 적 있죠? 메비우스 띠. 그 안과 이제 밖이 구분이 안 되는 꼬아놓은 거 이렇게 꼬아놓아서 팔자 형태로 만든 게 메비우스 띠인데 이거는 계속 돌잖아, 그치? 끝이 없이. 무한교가 아마 그 메비우스 띠를 보고 만든 것 같아. 어쨌든, 저 극한과 관련된 그 용어가 리미트하고 여기 무한대 기호. 근데 어쨌든 연속은 이때까지 우리가 다뤘던 함수들 있잖아. 함수들 뭐 있냐 이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 가지고 새롭게 다뤘던 그 함수 뭐 있었어? 최근에 했잖아, 최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치? 이 녀석들이 한 놈 빼고는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이 전체적으로 다 연속인 함수였어. 잘 생각해봐. 1차 함수,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 이렇게 매끄럽게 다 연결됐잖아, 그치? 무리함수는 여기 꼭지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디 문제가 되는 시점이 없죠, 그렇죠? 근데 유리함수는 어때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렇지? 여기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어디?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끈게 있단 말이지. 예. 어쨌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연속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다? 연속이다. 알겠지? 연속이다. 얘는 y는 뭐 x분의 1이라고 쳤을 때 어디에서 x가 0에서 이렇게 막 끊겨 있잖아. 안 되네, 잘, 그치? 끊겨 있단 말이지. 이런 것을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어. 이걸 A라고 할까? 자, A에서 어때? 이게 어때, 상태가? 끊겼지, 그치? 그럼 A에서 불연속인 거야.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게 불연속이잖아. 누가 봐도,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가다가 어긋났어, 이거 이렇게. 어긋났다고. 이런 함수.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이게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어긋났어요. 요거 A라고 할까? 누가 봐도 A에서 뭐하다?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연속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해돼? 연속.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연속을 정의를 하려면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연속의 정의를. 대학교 가야지 연속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직관적으로 연속의 정의를 내리겠다. 그렇게 알면 돼. 연속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함수의 극한이야. 리미트, 함수의 극한이 필요하고, 이 함수의 극한은 더 나아가서 어디에 쓰여? 우리 지난 시간에 슬쩍 지나가면서 설명했는데 뭐 할 때?
요거는 연속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미분, 적분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극한의 개념이 필요하다. 기억나죠? 이렇게 막 확대시키는 거.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또 극한이 필요하기도 하다. 어쨌든 첫 번째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이 연속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극한 개념이 필요하다. 알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너희들 잘 알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 하자. 자, 요거 2차 함수잖아. 그치?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2.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 4가 나오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요걸 뭐라고 할까? f2는 4다. 요 4를 x는 2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지. 그치?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함수값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극한값. 기호로 이렇게 쓴다.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요 기호가 x가 이제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여기 수직선이 있으면은 여기 진짜 2가 있어. 진짜 2. 진짜 2. 그럼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요걸 의미하는 거지. 1.9, 1.99, 1.999999. 그치? 2는 아닌데 2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2.01, 2.001, 2.0000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요게 그걸 의미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x를 2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는가? 어디로 가까이 갈까? 이 그래프를 볼까?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가지. 그치? 요렇게.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것 같아? 요 점으로 가까이 가지. 그쵸? 왼쪽으로 가까이 가든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든 요 점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실제로는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그치? 요렇게. 함수값이니까. 요렇게 가까이 가는데 인마이게 이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요 값이 있잖아. 그치? 요 값. 요 값을 우리 x는 2에서의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이해되겠지? 극한값. 이게 함수의 극한의 정의다. 극한값. 되겠냐? 근데 이제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2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요거를 요렇게 나타낸다. x가 2의 왼쪽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기호를 2 마이너스. 오케이? 왼쪽으로 가까이 간다. 되겠니? 2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 이거를 2의 플러스. 이렇게 나타낸다. 알겠지? 알겠냐? 요거를 x는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하고, 자, 왼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좌극한. 임마 이거를 x는 2에서의 뭐?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좌극한, 우극한. 합쳐서 x가 2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쓰고 분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fx가 특정한 숫자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지? 알겠죠? 그 극한값을 4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쓴다. 요거를 합쳐서 기호로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줄여서 lim만 딱 쓴다. 알겠지?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4로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 이해되겠지? 요 4가 의미하는 것이 극한값이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지우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굉장히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여기 fx가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2가 있다. 진짜 2 이렇게 진짜 2 진짜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의 함수값이 4고 2에 가까이 가고 싶은 녀석이 두 녀석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싶은 녀석이 있다. 임마 이거를 2 빼기 이렇게 부르자. 2 빼기 임마 이거는 2 플러스라고 부르자는 얘기지. 되겠죠? 임마 이거는 여기 탁 붙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직관적으로 탁 붙어 있다. 2는 아닌데 2가 되고 싶어 하는 녀석이야. 붙어 있다는 얘기지. 임마 이거를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렇죠? 얘도 여기 탁 붙어 있지? 그치? 얘도 여기에 탁 붙어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여기로 가고 싶은 거지. 요 목적지. 요 목적지를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겠지? 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지. 그치? 이해되겠나? 진짜 2가 있고 2 빼기가 있고 2 플러스가 있고 임마 이거는 한없이 가까이 가는 녀석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앞으로 이 극한은 좀 쉽게 해석이 될 거라는 얘기죠. 되겠죠? 자, 몇 가지 예를 더 들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자. 요걸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죠? 그렇죠? 같을 때 우리는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부른다. 누가 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정의를 어떻게 한다? 함수값하고 뭐하고? 이 극한값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연속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 되겠죠? 이따가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자, fx는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요걸 바로 이렇게 약분하겠죠. 그렇죠? 바로 약분해가지고 요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x에다가 1을 못 집어넣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x에다가 마치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가로하고 뭘 적어줘야 돼?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해되겠니? 임마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fx는 x 플러스 1 먼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뭘 못 집어넣는다? 1을 못 집어넣죠. 그렇죠? 여기 1이 있다. 실제로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2인데 사실은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2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2에서가 아니고 1에서. 이해되겠죠? 즉 뭐가 존재 안 한다? 1에서의 뭐가 존재 안 한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신기하게 함수값은 존재 안 하는데 뭐는 존재하냐면은 극한값은 또 존재해요. 자, 리미트 x를 1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이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는가? 그 목적지는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1이 아니고 1에 한없이 가까운 녀석 임마 이거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 가잖아. 그렇지? 요 점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 요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이 점에 이제 함수값의 존재 유무랑 상관없이 있든 없든 가까이 가는 곳이 있기만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 요 말고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지. 그치? 여기로 간단 말이야.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그치? 둘 다 같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요 극한값은 그 2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이따 어디 갈 건데? 이따가 맞추고 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곳이 극한값이야. 이해되겠지? 집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그치?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그 마음속에 그곳, 그게 극한값이다. 알겠지? 이해돼? 그곳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옛날에 그 즐겨 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가고 있어. 근데 없어졌어. 여전히 내 마음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비유가 좀 적절한가? 어쨌든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게 바로 극한값이다. 근데 이거는 이래서 연속이 아니죠, 그렇죠? 연속이 아닌 이유는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다. 근데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일단은 함수값이 존재 안 해요. 또 이런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다. 요건 아니에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1이야.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 저 멀리 가 있어. 3이라고. 이렇게. F1에서의 함수값은 3이야. 함수값이 존재해. 극한값도 존재해요. 근데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함수값은 진짜 1을 집어넣는 거고 진짜 1을 집어넣으면 여기로 가잖아. 그렇지? 극한값은 1 빼기하고 1 플러스하고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로 가죠. 그렇죠? 극한값은 얘네 둘이가 가까이 가는 값이니까 그렇지? 요 값이 되는 거고 함수값은 오면 2, 3이란 말이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누가 봐도 이거 1에서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하라면은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이 두 녀석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이해되겠죠? 극한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몇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자, 이번에는 내가 임의로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 식은 안 적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야. 딱 봐도 연속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연속이 아니잖아. 그럼 연속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F1은 얼마예요? 1을 집어넣으면 2지, 그치?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함수값 존재.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할까? 이게 문제야. 존재 안 해요. 왜 존재 안 해? 1의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어디로 가까이 가요? 1로 가까이 가고, 그렇지? 1의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2로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 그렇지? 이게 다르잖아.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이때까지 앞에서 했던 예들은 전부 다 같은 거였는데 이건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극한은 엄밀하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x가 1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x가 1 빼기로 갈 때 하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극한값이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각각 존재하긴 해. 1 빼기로 가면은 1이고 1 맞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로 가면은 뭐다? 2잖아, 그렇지? 존재하긴 하는데 이 두 개가 다르지, 그치? 이렇게 다르잖아. 그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좌우 둘 다 존재해도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요거를 x는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요 값은 좌극한 값. 오케이? 요거는 뭐 x는 1에서의 당연히 우극한이라고 하겠지, 그치?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애매하면은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런 예들을 이따가 보게 될 거야. 이해되겠죠? 자, 어쨌든 이마 이거는 이래서 불연속인데 함수값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좌우 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a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첫 번째로 뭐가 존재해야 된다?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이게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고, 그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같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한다. 이해되겠지? 자, 그리고 x가 a로 가까이 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a 빼기로 가면은 좌극한이라고 하고 a 플러스로 가면은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책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데 셈은 앞으로 편의상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원래는 좌극한을 x는 a 빼기로 간다 이렇게 써야 맞지만 셈이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요 마이너스는 여기 달아도 되고 뭐 헷갈리니까 여기 달아도 상관없다, 알겠지?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겠다? x는 a에서의 좌극한 값으로 해석하겠다. 이해되겠죠? 그럼 f의 a 플러스는 우극한 값이겠지. fa는 함수 값이겠죠. 그렇죠? 이 모듈이 다 같을 때 우리 뭐라고 정의한다? 연속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책을 보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설명 다 하고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어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어디로 갈까?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프를 그려줄까? 이 대답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떡하니 그려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거든. 이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요렇게 가지, 그렇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끝없이 가까이 가지. 아까 기억나요? 이거. 무한대로 간다, 그치? 요렇게 가면은 무한대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무한대의 부호의 반대니까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 말고는 극한값이 존재 안 해요.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디로 간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무한대라는 것도 사실 이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아냐? 무한대를. 그 옛날에 너희들 어릴 때 그 친구끼리 막 장난할 때 너 돈 많아? 하면은 내 얼마 있다 하면은 그 친구가 뭐라 그래? 난 너보다 얼마만큼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그러냐? 그런 얘기잖아. 너 얼마 있는데? 너희 집 부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부자인데 하면 난 너보다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너보다 또 이만큼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게 무한의 정의야. 어떤 큰 수를 잡아도 그것보다 이제 더 크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무한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지. 끝없이 큰 거,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0분의 상수. 실제 0이 아니다. 실제 0이 아니고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자. 0분의 상수.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 고정되어 있다. 이거 절대값을 씌우자.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거의 극한은 무한대란 얘기지.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자꾸 0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분자는 1인데 분모가 0.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0이지? 0.01이면 100이고 0.001이면 1000이고 자꾸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결과물은 무한대로 간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지? 임마 이걸 한 10억으로 바꿀까? 10억. 상관없어. 10억이 말이 안 되는데 10억이면 더 커졌잖아. 그렇지? 이거를 뭐 0.1에 한 10승. 분자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한 개 더. 일단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 무한대로. 자, 요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녀석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좀 생각해봐, 직관적으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10, 100,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 것 같아? 이 극한값이? 성이 어디로 갈 것 같아? 분모가 10이다. 0.1이고 100이다. 0.01. 1000이다. 0.001. 만이다. 0.0001.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갈 것 같아? 점점 0으로 가까이 가지, 그치? 그래프를 그려봐도 극한값이 어디로 가까이 갈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함수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그치? x가 점점 커질 때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갑니까? 어디로? x축에 가까이 다가가지, 그치? 그 극한값이 0이 됨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요 1을 100조, 엄청 크게 100조 정도로 잡아도 분모가 아주 커지면은 분자는 깨갱한단 말이지. 분모를 아주 키우면은 요 극한값은 마찬가지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은 무한분의 상수. 이 상수가 아주 크더라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 이해되겠죠? 자, 다시 상수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녀석으로 나눴을 때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고. 이건 반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무한분의 상수는 지금 방금 뭐라 했는데 상수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 녀석으로 나누면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 그렇지? 상수는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딜 펼치냐면은 저기 10페이지를 먼저 한번 펼친대. 10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던 그림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네모 박스를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 가로 1번 보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이 수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렇죠? 여론을 수렴한다 할 때 그 수렴이다. 거기 가로치고 수렴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수렴의 반대말은 발산이라고 부른다. 발산.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다. 수렴하지 않으면은 그냥 발산 이렇게 부르면 된다, 알겠지?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면은 수렴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산한다. 아까 막 무한대로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산이다. 알겠죠? 수렴한다라고 하고 L을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를 체크하고 거기 11페이지에 보면은 11페이지 봤죠? 요 그래프를 보면은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아주 커지는 경우 무한대기호를 쓰죠. 그렇죠? 무한대기호를 쓰고 아주 커지는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아주 작아지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부른다. 간단하게 이것도 용어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 14페이지로 할게.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자, 1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 했는데 초반에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릴 거다. 왜 안 그릴 거냐면은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지, 그치? 요 유리함수는 어디에서 문제가 돼 지금? 아니야. 제로.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뭘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0을 못 집어넣지. 0에서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아마 0에서 이렇게 양의 무한, 음의 무한 이렇게 발산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이외의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0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는 뭐다? 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연속일 때는 극한값하고 뭐하고 함수값하고 서로 어때? 같다라는 거 아까 그림 기억나죠? 그렇죠? 같으니까 이거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그냥 1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같을 거니까. 막 다가가는 그 값이 어디다? 함수 값이라는 얘기지. 연속일 때는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만해요. 이해돼요? 이걸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3이고, 다 기억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x에다가, 여기 2겠다, 그치? 아니다. 여기 2겠다, 그치? 2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까이 가지. 요 값에 가까이 가죠. 요 값. 요 값이 뭔데? 함수 값이잖아, 그치? 이렇게. 연속이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문제도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루트의 2x-1 이건 정의역이 2분의 1 이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에서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지. 연속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뭐하고 같을 거다? 함수 값하고 같을 거니까 여기다 바로 뭘 집어넣으면 된다? 1을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이해돼요? 극한값은 뭐랑 같다? 함수 값하고 같을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3을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지. 왜 못 집어넣어?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쵸? 야, 근데 함수값이 존재 안 한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하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 구멍은 뻥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바로 뭔가를 집어넣을 수 없는 나중에 다 정리하겠지만 부정형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정형. 부정이 뭔데? 바로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부정형 같은 경우는 이따 케이스별로 탕탕탕탕 나눠서 할 건데 변형을 시켜줘야 돼.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뭐가 돼요? 약분이 되지.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약분이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요렇게 약분돼. 약분할 수 있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치? 마이너스 3에 아주 가까운 녀석은 집어넣을 수 있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해요. 자, 약분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요거는 1차 함수야. 그치? 요 1차 함수는 연속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은 여기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랑 어떻다? 같다는 얘기지.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따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어요. 아까 어차피 그래프 그려봤으니까. 쉽지? 그치?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자,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극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시오. 그래프를 그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안 그리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지,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운 녀석을 한번 집어넣어봐라는 얘기야. 너희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거 공부한 적 있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해돼? 안 배웠는데 뭐 이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1에 이제 한없이 가까운 녀석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치? 마이너스 1을 탁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운 녀석을 집어넣어도 0이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 1에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하고 마이너스 1에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하고 0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해되죠? 근데 0인데 0 플러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0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0000001 이런 형태로 0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0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이해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0의 플러스로 가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0의 마이너스로 가겠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 어쨌든 0의 플러스로 가든 0의 마이너스로 가든 이 녀석을 제곱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치? 제곱을 했으니까 인마이거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의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의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야.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아주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이 극한값이 뭐겠어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이거? 이해돼? 무한대로 가는 거?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아주 작아져. 무한대로 간다. 이해돼? 근데 여기 답안 해설을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마이너스였어 여기? 하여튼 나는 플러스로 만들었는데 답지는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렇죠? 이해돼? 답지는 마이너스 달려있네.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문제를 만들었어. 됐니? 예. 그 다음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절대값에 요거는 뭐 그릴 수 있어요. x분의 1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놓은 거니까 이건 한번 그려볼게.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요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생겼는데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방향이 두 가지지.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로 가든 0 마이너스로 가든 그래프를 보면 어디로 가까이 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지, 그치? 아주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극한값이 무한대가 된다. 근데 는 무한대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특정한 어떤 값으로 간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야. 발산한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어렵진 않다. 3번에 1번.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봐라.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좋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2번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무한하고 무한을 곱하는 거야, 얘가. 무한하고 무한을 곱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주 커지는 녀석하고 아주 커지는 녀석을 곱한다? 이 역시도 어디로 간다? 이렇게 적나? 무한의 제곱? 이렇게 적진 않습니다.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역시 무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큰 녀석을 2번 곱하는데 그 결과도 무한일 거 아니야, 그치? 2번 곱한다고 해서 제곱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되겠니? 그 무한에다가 2를 더했어요. 역시 무한이겠죠, 당연히, 그치? 이렇게. 됐죠?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2차 함수를 그리세요, 이렇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그치?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되도록이면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라. 2번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마이너스의 루트에 5 플러스 x.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해도 무한대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무한대다, 그렇지?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이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그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이 되겠죠? 알겠지?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헷갈려. 이거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마이너스 5, 0이고 요 앞에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이 무리함수는 어딘가에 막혀있지 않다. 정분수는 없습니다. 계속 내려간다, 알겠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자, 역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안 그립니다. 4번.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라. 1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플러스 5분의 1. 자, 이거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해도 무한대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무한분의 1이지, 그치? 무한분의 1. 어디로 가? 아까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죠. 분모는 아주 커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치? 이거는 0으로 간다. 이 상수가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10조든 100조든 엄청 커도 분모가 아주 커지니까 임마 이거는 땡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0으로.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절대값에 딱 봐도 이제 그래프 그리기 귀찮잖아. 그치? x가 무한대로 간다. 1 빼도 무한대로 가고 당연히 절대값을 씌워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분의 1이잖아. 그치? 뭔데? 0이고 그치? 그 다음 3번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즉 음의 무한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음의 무한분의 3.
그럼 무한분의 3에다가 뭘 단 거야? 마이너스를 단 거야, 얘가. 그럼 무한분의 3은 0이지, 그치? 0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도 0이잖아, 그치? 이게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이게 0으로 가까이 가고, 거기다가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 4번. 얘기해봐, 너희들이. 4번. 극한값이 뭔지. 나왔죠? 3이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을 제곱하면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 무한이죠. 그쵸? 플러스 무한분의 3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무한분의 3이니까 이게 0으로 가고 뭐만 남았어요? 3만 남았지. 정답은 3이 된다. 사실 얘 그래프 그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지? 자,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우극한과 자극한, 우극한과 자극한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쵸? 좌극한은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고, 우극한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다. 그래서 A로 가까이 가는 방향은 두 가지다, 그치? A 빼기가 있고, A 플러스가 있다. 거기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노트를 좀 해놓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굵직하게 임마 이거는 실제 A 그 다음 A가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 두 녀석이 있는데 한 놈은 뭐다? A의 좌극한 이렇게 A 빼기 다른 한 녀석은 A 플러스 우극한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게 이게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 되고 그 다음 A 빼기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F의 A 빼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고는 그 다음 A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F의 A 플러스라고 부른다. 요 기호는 어디까지나 셈이 만든 기호니까 실제로 나중에 학교에서 뭐 서술을 할 때라거나 뭐 시험에 쓰면 혹시나 틀렸다 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엄밀하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 어떻게 쓴다?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냈을 때 fx.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연산할 때는 쓰기 귀찮잖아. 쓸 때는 fa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인마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값을 우극한 값이라고 하고, 요 녀석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을 좌극한 값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연마역이 여기 붙어 있지? 연마역이 여기 붙어 있잖아. 그럼 다가가는 녀석이 같죠? 그쵸?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부른다. 됐죠? 자, 필수예제 5번 한 개만 좀 하고 우리 쉬었다 하는 걸로 하자. 필수예제 5번 문제를 보면은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인 것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3번을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x는 2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1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그치? 2번도 마찬가지고. 쌤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 너희들이 먼저 한번 풀어봐. 너희들이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쌤이 설명을 해줄게. 해보세요. 필수예제 5번. 답지를 보지 말고 최대한 너희들 이해한 개념으로 한번 풀어봐. 전부 다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판단했죠? 뭐,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분명히 저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 걸로 본다. 이거는 뭘 집어넣겠다? 2 플러스를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2가 아니고 2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야. 2가 아니고 2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야. 요 점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 그치? 요 엄마 여기 어디로 가까이 가나? 요 점으로 가까이 가지, 그치? 뭔데? 3이잖아요, 그쵸? 3. 됐어요? 그 다음 인마 이거는 2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지, 그치? 2 마이너스. 그럼 적어볼까? F에다가 2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다. 이게 2고 2 마이너스는 여기 있죠, 여기, 그치? 요 점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다고 오겠죠, 그쵸? 요 점이 어디로 가까이 가나? 요 점으로 가까이 가잖아. 요 점의 함수값은 뭔데? 제로지, 그치? 요 점이 이쪽으로 가까이 가. 인마 이 점 존재하진 않지만 함수값 제로잖아, 그치? X축에 있으니까.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요 점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거 2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2 아니다. 그건 X잖아, 그치? 요 함수값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실수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자, 어찌됐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우자를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다르더란 얘기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는가. 실제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렇죠? 이건 함수값이고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랑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겠죠. 여기, 그렇지? 요 두 점이 어디로 가까이 가? 3으로 가까이 가지, 그렇지? 극한값은 3이 된다. 함수값이 비록 여기에 있지만, 그렇죠? 극한값은 3이 된다는 얘기지. 함수값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죠? 은근히 헷갈린데. 그 19쪽. 지금부터는 다 계산입니다, 계산. 극한값 계산. 그래서 유형들을 익혀놔야 됩니다. 익혀놔야 되고. 계산에서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그런 것들 좀 잘 캐치해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6번에 보면은 직관적으로 그냥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은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한번 보자. 6번에 1번을 보면 x가 2로 가까이 갑니다. 2로 가까이 가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확인되죠, 그렇죠?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0으로 막 가까이 가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0.1분의 1 10이죠, 그렇죠? 0.01분의 1 하면은 100이고, 그럼 점점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1번은 무한대로 간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내 설명이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은 그리고 너희 리미트 적는 그 연습을 좀 해라. 리미트. 이렇게 적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 그치? 리미트 할 때마다 LIM 적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많이 적어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리미트. 그럼 이렇게 적으면은 뭐라 하지 않느냐. 웬만하면은 크게 뭐라 하지 않는다. 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여기 M. 다시. L, I, 디디디. 이렇게. 리미트. 연습을 해봐. 그래서,
띠리리릭 이렇게 리미트. 학교 선생님들은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적으실 거야. 근데 이건 뭐 왠지 아라비아 문자 같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나마 이게 제일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LIM. 연습을 좀 하세요.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임마 이거는 엄밀하게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2 플러스로 갈 때 하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노트를 한번 해본다잉. 이 셈이 가르쳐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x에다가 2 플러스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2가 아닌 2 플러스는 괜찮잖아. 그치? 2 플러스를 집어넣었다. 거기다가 2를 뺀다는 얘기지. 2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 이거. 그치? 이상하지, 그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기호가 좀 바뀌었는데, 이 기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올리자. 알겠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로 오른쪽에다가 냈다 붙였는데 이렇게 그럼 대륙고 당기기 힘들다고 이렇게 노트를 한번 해봐. 자, 2 플러스에서 2를 빼면은 2가 날라가지. 0 플러스가 된다. 뭐가 된다? 0 플러스가 된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0의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돼? 2 플러스에서 2를 빼면은 이게 날아가잖아. 그럼 뭐가 남아? 0 플러스 이렇게. 알겠어요? 옛날 기호 가르쳐줘. 옛날 기호 이거였어. 이게 옛날 기호야.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옛날 기호가 더 낫다니까. 옛날 기호가 아주 옛날 기호는 이렇게 썼어요. 2 플러스를. 2 플러스 0 이렇게 썼다고. 그럼 2 플러스 0에서 2를 빼면은 0 플러스 0 아이가 그렇지? 이게 낫단 얘기지, 사실은. 근데 또 뭐 이렇게 쓰긴 좀 그러니까. 자, 요렇게 쓰는 건 허용이 된다, 알겠지? 뭘 안 한다. 알겠지? 이해돼?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0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무슨 무한? 양의 무한. 요렇게 적으면 된다. 요렇게 노트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한다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 2 빼기 2분의 1 하면은 2 빼기에서 2를 빼면은 이게 0 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0 빼기 0 빼 제가 대답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돼요? 0 빼기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해돼요? 0 빼기로 가면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이 0 빼기로 간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어쨌든 분모가 음수잖아. 그렇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10, 100, 1000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럼 음이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이렇게 노트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LIM X가 이거는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라고 방향을 줬네요. 자, 여기 보세요.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 1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럼 1 플러스 집어넣으면 0 플러스지. 양수지. 틀림없이 양수죠. 그쵸? 0 플러스니까. 난 이거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 너희 그 Y는 X-1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뭡니까? 1. 1 집어넣으면 0이지. 그치? 그럼 1보다 좀 큰 녀석을 집어넣으면 1보다 큰 녀석은 요거지. 요거.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요거잖아. 요.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0 플러스 맞지, 그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어쨌든 이게 양수라는 것은 쉽게 판단이 되니까 이 절대값이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LIM. 그럼 이렇게 그냥 절대값을 없애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약분되고 LIM 1 플러스로 간다. X-1분의
x-1, x 플러스 1 해가지고 약분시켜줘도 된다. 결국 남는 거는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요거는 연속이 남수니까 그냥 냅다 1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 뭐가 된다? 2 이렇게. 알겠죠? 참고로 이렇게 절대값이 막 붙어 있는 경우는 방향에 굉장히 민감해요. 방향에 민감하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바로 약분할 수도 없잖아. 그치?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요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줬지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하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1 플러스로 갈 때는 여기 2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뭐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냥 한번 적어본다. 요거 0으로 가까이 가는데 1 마이너스 빼기 1이니까 0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음수라는 거 쉽게 판단이 된다. 절대값을 벗길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붙이고 벗겨줘야 된다는 얘기지. 바로 인수분 해주고 리미트 x가 1 빼기로 간다. 약분하면은 어쨌든 얘는 2로 가잖아. 1 빼기로 가도 2로 가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준 거니까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뭐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번 문제는 이거다. 살짝 변형시켜서 이 플러스 뗐다. 그럼 임마 이거는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왜냐면 우극한하고 자극하는 값이 다르니까. 되겠죠? 되겠다? 세 번째 문제. 다 계산이야. 6번에 3번.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가는데 자, 이거 보세요. 분모.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 아, 이해 안 된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없어지네?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 그치? 0 빼기.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라는 거 확실하니까 절대값을 뗄 때 앞에다가 뭘 달아준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주고 인수분해 바로 하고 약분시켜준다는 얘기지. 됐죠? 뭐 2 빼기는 2 플러스든 어쨌든 2로 가까이 가는 거 아이가? 2로 가까이 가면 얘는 어디로 가나? 2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치? 2로.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뭐라고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가우스 함수.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래프는 안 그리겠어요. 가우스 들어봤지?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예를 들어서 2.1의 가우스 값은 2. 가우스 2는 2고. 가우스 1.999999999 임마 이거는 1이다. 알겠죠? 가우스 알지? 가우스의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4다. 가우스라는 것은 여기 정수가 두 개 있을 때 요마 요거의 가우스 값은 임마 이거다. 넘지 않는, 그렇지? 넘지 않는이니까 요쪽에서 가장 큰 정수. 이게 가우스의 정의다. 0으로 가는데 이 가우스 인마이가 굉장히 민감해요. 절대값도 민감해. 방향성에. 방향이 민감하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봐봐라.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2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죠. 2로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잖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요마 요거의 가우스 값은 뭔데? 2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인마이거의 가우스 값은 1이란 말이지. 가우스 인마이거 굉장히 민감한 녀석이야. 절대값 달린 거하고 가우스 달린 거는 요 극한을 계산할 때 방향을 반드시 따져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건 방향을 안 따져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임의로 방향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하고, 리미트 x가, 이것도 노트를 해놔라. 0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반드시 나눠줘야 되고, 0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적어줘. 0 플러스 2,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할 거니까. 이거는 가우스의 1 플러스, 가우스에다 1보단 좀 큰 녀석을 집어넣었지? 뭐다? 1이다. 그림도 뭐 같이 그려놔. 이렇게. 요게 뭐다? 이거. 1 플러스. 1 플러스에 대한 가우스 값은 1인 거야. 임마 이거는 0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럼 가우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는 어디다? 1 마이너스. 요게 1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1은 아닌데 1에 한없이 이제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녀석이야. 이게 1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의 가우스 값은 뭔데, 이거? 이거. 0. 이해돼요? 이렇게 노트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차피 이제 학교 시험이나 그 대부분 시험은 객관식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까다로운 선생님들은 이걸 좀 잡을 수 있단 말이지. 뭐라 할 수 있단 말이니까 하여튼 좀 조심을 하도록 하고, 셈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페이지는 그냥 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면 된다. 그냥 읽으면 돼. 어차피 증명 못해요. 20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네모 박스 있죠?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대학교 가야지 증명할 수 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전부 다 대학교 가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웬만하면은 직관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알겠죠? 쭉 읽어보면 돼요. 1번부터 4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fx하고 gx가 각각 x가 a로 갈 때 뭐 한다? 수렴한다. 그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1번을 보세요. fx란 함수에다가 k배를 했어. k배를 해가지고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극한값이 kl로 가겠죠. 그쵸? kl로 가지. 즉 k가 밖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다. 1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무 당연하잖아. fx에 x는 a에서 극한값이 l이면은 거기다가 k 곱하면은 당연히 kl로 갈 거 아이가, 그렇지? 그 다음 2번은 각각 수렴할 때 fx하고 gx하고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해도 수렴한다는 얘기지. 당연하잖아, 그렇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건 뭐 증명을 못하니까 어차피 분리가 된다는 얘기야. 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fx하고 gx가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곱한 것도 수렴한다. 되겠어요? 4번 별표. 4번. 4번은 좀 별표를 치는데 나눌 때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줄쳐라. 단 m은 0은 아니다. 이렇게 줄치고, 나눌 때는 분자는 0이 아닌 녀석으로 가는데 분모는 0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4번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수렴한다.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한다. 수렴할 때 그럼 과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하겠는가? 요 명제가 참일까요? 요 명제가 참일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4개밖에 없어요. 어떤 녀석이 수렴할 때 상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면은 수렴한다 무조건. 근데 나눌 때는 조금 조심해 줘야 된다. 나누는 녀석이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임마 이거 수렴해요. 요것도 수렴해.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는지 어떤 식으로 체크할까 이 말이지. 수렴할까요? 수렴한다. 얘랑 얘랑 뭐 하면 나와 얘? 곱하면 나오죠. 수렴한다 수렴한다 곱한 거는 무조건 수렴한다. 무조건 수렴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증명. 수렴하는 것끼리의 곱셈은 수렴한다라고 거기 세 번째, 그치? 세 번째 공식에 나와 있다. 이 공식 자체를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성립한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수렴하고 이건 반대로 곱한 거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수렴해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한다. 요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수렴한다, 수렴한다, 이거 수렴할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얘랑 얘랑. 뭐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나누면 만들 수 있잖아? 맞는 거 같네?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이 나누는 녀석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안 줬죠. 그쵸? 임마 이거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고 임마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것도 수렴하는 거지. 0으로 갈 때 여기서 이거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0분의 어떤 0이 아닌 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틀렸다라고 한다. 알겠죠? 노트를 좀 해놔라. 하기 싫어? 아니면 요거 한 개만 하던가. 4번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수렴할 때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지. 왜냐하면은 분모가 0으로 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요 q 알지? 왜냐 하면은 이거. 뭐 곱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누는 것과 관련된 거는 거짓이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희들 뭐 다 잘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기역, 니은, 딕을 리을 해가지고 참 거짓 판단하는 문제 있지. 거기서 많이 틀린다.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 자, 다 적었으면은 우리 저쪽으로 넘어간다. 23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개만 나와줘, 한 개만. 임마 이거 수렴.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해. 이것도 수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수렴할까요?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수렴한다. 수렴한다, 그치? 네. 이거 수렴하잖아? 이거 수렴하죠? 얘 어떻게 만들어? 저기서 이거 빼면 된다. 그렇죠? 수렴한다, 수렴한다, 수렴한 것끼리 이제 빼도 수렴하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다. 나눌 때만 조심해주면 된다. 나누는 것과 관련된 그 명제는 보통 틀린 경우가 많아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주면은 무조건 맞고, 알겠지? 자, 필수예지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쉬운다. 여기서부터는 다 계산이야.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은 기억을 해야 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게 2다. 이거 유형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을 기억을 하면 된다. 참고로, 이거 이제 여기 x분의 fx가 2로 가까이 가잖아요.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모 0으로 가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fx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fx는. 분모가 막 0으로 가까이 가. 근데 분자는 2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 분모는 막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2로 가까이 가. 그럼 0분의 2지, 그치? 그럼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면은 얘도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0으로 가까이 가줘야지 2가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이해돼? 얘가 0으로 가잖아?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 적어놔야 돼. 증명을 해줄까? 자, 이거 봐봐.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치? 얘 어디로 가요? 얘 2로 가지.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쵸? 얘 어디로 간다? 2로 가까이 간다 했고,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잖아. 수렴하는 것끼리 곱한 건 무조건 수렴하지? 그쵸?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fx인데, 얘 수렴하잖아. 2 곱하기 0은? 0이잖아, 그치? 당연히 0으로 수렴하잖아. 이해돼, 이거? 어쨌든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라. 분모가 막 0으로 가는데 분자도 따라서 0으로 가줘야지만, 발을 맞춰서 같이 0으로 가줘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증명을 하긴 했지만 그냥 상식이다. 자, 그래서 잘 봐. 얘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요런 형태를 우리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치? 요런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요런 경우는 변형을 시켜야 된다.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요 안에서 요 모양을 찾아주면 돼. 요 안에 얘 있다. 요 안에 얘를 만들면 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x로 나눠주면 된다. 문제 자체는 쉬워요. 좀 어렵게 설명했나?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됐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렇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했어? 저기 2로 가까이 간다 했고, 얘도 이제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렇지? 바로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2 곱하기 5 하면은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지? 알겠죠? 찾아준다. 자, 그 다음 8번. 똑같은 문제인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간다. 자, 이거 노트를 좀 해놓는다. 이렇게 될 때, 똑같은 문제인데, 괜히 좀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문제를 했다.
요걸 계산하는 건데, x가 1로 가잖아? 그럼 여기 x-1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치?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본다.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 x가 1로 가면은 x 빼기 1은 어디로 갑니까? 마치 이항하듯이 이렇게 만들면 어디로 가? 이항했다고 쳐봐. 0으로 가지고, 그쵸? 여기까지 됐나? 여기 세모라고 한번 해봐. 세모.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쓸게. 리미트 세모가 0으로 갈 때 f 세모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치? 여기까지 되지? 요 세모에다가 아무 문자 하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지? t를 집어넣든 s를 집어넣든 x를 집어넣든 모두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세모 대신에 다시 x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자, 요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뭐 책에선 답지에서는 t로 치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 답지를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요 안에서 얘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요 안에서 얘 바로 있네. 이거 2다, 그치? 2로 가니까 바로 계산해주면은 6 빼기 1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계산하면은 1이 된다. 이거 노트 해놔라. 여기 이쪽 부분이 0으로 안 가면 웬만하면 다 넘겨가지고 0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여기는 요 모양하고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무엇을 치환해야 될지 보인다.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극한의 계산은 총 3가지인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키워드를 적어놔. 9번 0분의 0꼴에 극한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약분 이렇게 적어놔. 약분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약분이다. 근데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뭐 한다? 약분. 0분의 0꼴의 우리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이 뭐다?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부정형이라고 한다. 이거 3 집어넣을 수 있어? 못 집어넣죠. 왜? 정의가 안 되니까. 3 못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함수값이 존재 안 한다고 해서 극한값도 존재 안 한다?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0으로 가면은 얘도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 같이 발 맞춰서 가져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부정형이 0분의 0꼴이라고 한다. 0분의 0꼴. 둘 다 0으로 막 가는 거야. 이제 서로서로. 안 지겠다고 막 0으로 간다. 근데 얘는 0으로 가는데 얘가 0이 아닌 숫자로 가면은 절대로 수렴할 수 없다. 그치? 같이 발 맞춰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0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들끼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해돼? 느껴야 된다. 알겠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얘가 더 빨리 0으로 갈 수 있잖아. 더 빨리. 얘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차이 때문에 이게 항상 1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지? 1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요게 기호지 어떤 값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0분의 0꼴은 보통 어떻게 풀리느냐? 약분이 되는데 요 안에서 약분되는 요소가 반드시 발견이 된다. 요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되고 3을 집어넣으면 9, 9, 9 해가지고 27 이렇게 바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 다음 2번은 생략. 2번 생략할게요. 자, 3번.
자, 이거 보세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분자는 0 집어넣어봐. 분자도 0으로 가지, 그치? 0분의 0꼴. 부정형이 맞아. 근데 약분이 되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당장 안 보이죠? 이런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위에다가 키워드를 한 개 더 적어 놓는데 약분 이렇게 적었지? 약분. 근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하고 약분 이렇게 적어놔라. 핵심은 0분의 0꼴의 부정형의 핵심은 약분인데 바로 약분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호가 보이면은 유리화를 하고 약분을 한다. 그냥 유형이니까 익혀둬야 된다. 약분되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뭘 한다? 유리화를 해준다는 얘기지. 분자를 유리화를 하든 분모를 유리화를 하든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해요? 이거 플러스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지. 분모에다가 루트에 4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해준다. 분자에도 곱하면은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x가 되겠죠. 그쵸? x가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럼 0으로 가는 요소가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됐다. 약분되면 0이 아니고 1이다. 그치? 당연히 1이 남아있는 거야. x가 0으로 가면은 인마이거는 2고 다음은 4고 8분의 1이 극한값이 되겠다. 8분의 1. 됐죠? 그 다음 넘어간다. 그 다음 10번. 두 번째 부정형인데 무한분의 무한꼴이라고 나와있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해놔라. 분모의 최고차 약분이라고 듣지 말고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유형이니까 그냥 기억을 하고 있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자. x가 무한대로 간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분모가 2차잖아.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2차 함수는 어디로 가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죠. 요런 형태를 무한분의 무한이라고 한다. 즉 무한과 무한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요거도 마찬가지로 무한분의 무한꼴이라고 해서 띡띡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얘보다 훨씬 센 무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더 셀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무한이고 무한이고 어떻게?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문제를 나눠준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뭘로 나눠준다? 분모 문제를 x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분모에서 가장 요걸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요건 2가 되고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요거는 오늘 수업할 때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지.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무한분의 상수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고 무한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분모의 이걸로 나눠줬던 거야. 오케이? 그럼 3분의 2만 남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이 차수가 똑같잖아? 동차면은 정답이 뭐다? 정답이 최고차항의 요 비율이 정답이 된다. 동차면은 이렇게 노트를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 그럴 것 같잖아. 그치?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최고차항 개수만 띡띡 남아서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그럴 것 같죠? 그쵸? 그래서 1번 이렇게 노트를 좀 해놓도록 한다. 무한분의 무한 다항식꼴인데
동차야, 동차. 같은 차수야. 그럼 정답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노트를 좀 해놓고. 자, 2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느껴봐 봐야겠지. 분모 무한대로 가요. 분자도 무한대로 갑니다.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누가 좀 더 강한 것 같냐? 누가 좀 더 센 것 같아? 밑에 게 좀 더 센 것 같지, 그치?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어디로 갈 것 같아? 제로로 간다. 이놈 입장에서 이건 뭐 별거 아닌 거지. 얘가 태양계고 얘는 우주인 거지. 인마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깨갱한다는 얘기지. 똑같은 무한이라도 이게 훨씬 빡세다는 얘기, 더 세다는 얘기지. 정답은 0이 될 건데 체크는 해야 되겠죠. 무한분의 무한은 해법이 다 똑같아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면 돼. 뭘로 나눠주면 돼?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2 플러스 x제곱분의 4. 그건 x분의 1, x의 제곱분의 3 해가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2가 남아있죠. 2분의 제로니까 뭔데? 제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반대로 누가 더 세? 분자가 더 세죠, 그쵸? 그럼 얘가 이긴단 말이지. 결론은 뭐일 것 같아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세. 1차가 3차니까. 무한대. 분모가 이겼어요. 분자가 이겼으니까 무한대로 간다. 확인. x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데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데 이렇게. 이건 2x제곱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뭐가 된다? 0. 자, 분모는 1이고 분자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동차면은 개수입비로 수렴하고 분모가 차수가 더 세면은 0으로 가고 분자가 더 세면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 혹은 뭐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4번. 4번하고 5번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 너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근호가 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유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호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를 하는 건 아니다. 0분의 0꼴인데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는 거지. 이건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요. 그렇죠? 유리하지 마라, 알겠지? 오케이? 하는 사람 있다. 원칙은 똑같아요. 분모의 뭘로? 이걸로. 근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분모의 최고차가 지금 루트 때문에 2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차다? 1차인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x로 나눠줘야 된다. 그럼 요건 1이 되고 x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은 x제곱이 되겠죠. x분의 루트에 1 플러스 x제곱 나눠줬다. 근호 씌워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까, 이가? 되죠? 그러면 루트에 x제곱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인마 이거는 x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정답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됐죠? 자, 그다음 5번 별표. 5번 별표를 치고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치?
마이너스 무한의 제곱하면 무한이고, 뭐 2 더해도 무한이고, 무한 빼기 3 무한이고, 그치? 얘도 무한이지, 그치? 음의 무한대로 가겠네. 어쨌든 무한분의 무한꼴이면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 문제를 뭘로 나눠준다? x로 나눠주면 되겠지. 분모의 최고차 x제곱이 아니고. 자, 여기서 처음 배운 사람들은 대다수 실수를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 잘 봐라.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 x제곱이 된다. 이렇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줬어요. 계산 갑니다. 이건 4고 루트에 x제곱분의 2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건 뭐가 돼요? 0이 되고, 그치? 이거 0이고, 분모는 1이고, 분자는 4 해가지고 정답이 뭐가 된다? 4가 되는데, 답지를 보세요. 정답은? 틀렸지?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잖아? 자,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1번, 2번, 3번. 어디에서 잘못했을까? 바로 1번이다. 혹시 왠지 알겠는 사람? 어? 지금 마이너스 극한으로 가서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잘못 계산했는지. 여기서 잘못 계산했다. 잘 보세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일단은, 그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루트니까 이렇게 합쳐줄 수 있겠지. 여기에서 틀린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틀렸느냐? 여기에서 틀렸다. 마이너스 달아줘야 된다. 이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 여기 마이너스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은 너희들 옛날에 이거 기억나죠? 루트의 a제곱은 그냥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도 있잖아. a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는데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며. 그럼 당연히 들어갈 때도,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도 어떻게 적어줘야 돼? 음수일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지. 맞잖아, 그치? 여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4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계산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 이해되지, 그치? 나는 뭐 이렇게 잘 할 자신이 있어 하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실수를 자꾸 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자, 앞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치? 요 마이너스 x를 치환을 하기를 t로 치환한다. 이렇게 세모로. 됐냐? 세모로 치환했다.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리미트 이거는 책에 나와 있다. 필기 안 해도 된다.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x에 관한 식을 모조리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근데 x는 마이너스 t라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 제곱하면 어차피 t제곱이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t가 되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아무 문제 없어.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주고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이유가 없다. 이해돼? 근데 바로 나눠서 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반드시 여기다가. 이해돼요? 그래서 혹시나 필기를 할 사람들은 요걸 필기를 좀 해놔라. 혹시나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를 좀 해놔.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야.
틀렸네, 이거. 두 페이지 마저 하고 마칠 거야. 알겠지? 필수 예제 11번, 12번까지는 하고, 자, 필수 예제 11번,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 자, 이번에는 무한과 무한이 붙었는데, 빼기야, 빼기. 그럼 이걸 또 0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대충 느낌을 알겠지, 이제는. 무한인데 누가 더 세냐에 따라가지고 앞에 게 더 세버리게 되면은 무한대로 가고, 뒤에 게 더 세버리게 되면은 왠지 음의 무한대로 갈 것 같고, 비슷하면은 특정한 숫자에 수렴할 것 같고. 이해되죠, 그렇죠? 대충 느낌은. 그래서 임마 이게 부정형이라는 얘기지. 임마 이거 해법은 다항식 경우에는 묶어내기 최고차로 묶어내기. 그 다음 근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내준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다항식 경우에는 최고차로 묶어내면 되고, 근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해서 해결하면 된다. 간단해요. 자,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인마 이거 극한을 구하는 건데, 이거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거 어디로 가, 이거 2차 함수인데 무한대로 가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근데 니 보고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 2차 함수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설명할 거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요 꼴이야. 잘 보면은 요 4는 일단 제껴두고 얘가 무한대잖아, 그치? 뒤에 것도 무한대죠, 그쵸? 뒤에 것도 무한대인데, 그래서 무한 빼기 무한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앞에 게 좀 더 세 보이지, 그치? 뒤에 거보다. 결론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건데, 그거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써줘야 되겠는가? 묶어낸다는 얘기지. 뭘로? 최고차로 묶어내면 된다. 여기서 최고차가 뭐예요? x제곱이지, 그치? x제곱으로 이렇게 걷어내면은 여기는 2가 남고,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뭘 써줘야 돼? x분의 3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마지막은 x의 제곱분의 4라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 묶어냈다. 묶어내면은 얘는 0으로 되고 얘도 0으로 가고, 임마 이거는 2로 수렴하지, 그치? 엄마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쵸? 즉 무한 곱하기 뭐가 된다? 무한 곱하기 2가 되니까 요 또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요거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죠, 그쵸? 근호가 있어요, 그쵸? 근호가 있다는 얘기지.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 근호가 있어서 유리화를 하는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0분의 0꼴, 약분되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유리화를 했다, 그치? 근데 무한분의 무한꼴에서는 유리화하는 거 아니다, 그치? 그 다음 무한 빼기 무한꼴에서 근호가 있으면 또 유리화를 한다. 알겠죠? 풀다 보면은 익숙해진다. 분모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만들고,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 플러스 요거를 곱해준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분모에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생기죠, 그렇죠?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렇지?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 더하기 무한이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무한분의 1이니까 0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12번. 숙제는 오늘 화요일이니까 되도록이면 목요일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혹시 잘 안 되는 사람은 주말까지는 다 해야 된다. 절대로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주 배운 건. 알겠죠? 자, 마지막 부정형인데 무한 곱하기 제로. 혹시 이거를 0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0은 0으로 가까이 가는 녀석이야. 알겠지? 진짜 0이 아니고, 진짜 0이면 0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0으로 가까이 가는 녀석입니다. 알겠지? 인말과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쉽게 생각하면은 물하고 불하고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불, 이거는 뭐 끌려고 하는 물, 불과 물이 만났다. 그럼 불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물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느낌 알겠어요? 마지막 부정형이다. 그 위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적어 놓는다. 변형, 가로 열고 통분. 변형을 하는데 보통은 통분을 통해서 변형이 된다. 변형을 시켜놓으면은 앞에서 했던 뭐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빼기 무한꼴, 앞에서 했던 형태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한번 해보자. 자,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지, 그치? 물론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 무한대로 갑니다. 이거 무한대로 가고, x가 0로 가면은 얘는 1로 가지. 1에서 1을 빼면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는 얘기지. 아, 지금 무한하고 0하고 붙었네. 이 말이야. 이해 되겠죠? 부정형이라는 얘기지. 바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지. 무한 곱하기 뭐 2 이렇게 되면 무한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야. 뭐 한다? 통분한다는 얘기지. 어디? 여기. 요 부분을 통분을 하면은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통분할 수 있고, 계산하면은 리미트 x가 0로 간다. x분의 1 곱하기 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됐니? 뭐가 보이나? 약분이 보이지, 그치? 변형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형태가 나온다. 0분의 0꼴이 나왔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치? 약분이 되고, 분모는 1로 가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때 얘 무한대로 가지, 그치? 무한대로 가고, 요거는 무한분의 무한꼴이잖아, 그치? 동차지, 그치? 루트 x고 루트 x고 안에서 합쳐버리게 되면 1차분의 1차니까 동차니까 어디로 가까이 갈 것 같아? 요거 1로 가까이 가지, 그치? 얘는 1로 가까이 가고 1 뺐으니까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까이 가니까 무한 곱하기 제로꼴이 맞다는 얘기지. 뭐 한다? 통분한다. 변형을 시키는데 보통은 통분이다. 통분시키면은 루트의 x 플러스 1, 루트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여기 보니까 무한 빼기 무한꼴이 나왔죠. 그쵸? 그치? 이게 무한 빼기 무한꼴이잖아. 무한 빼기 무한꼴인데 근호가 있으면 뭘 해준다? 유리화를 해준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정형에다가 유리화를 해준다. 분모음자에다가 뭘 곱해준다? 이거 플러스 이걸 곱해준다. 루트에 x-1 플러스에 이렇게. 그럼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요거를 또 분배를 때린다. 이렇게 분배를 때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은 x 플러스 1이 되고 연마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치? 이렇게 변형을 쭉 시켰더니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형태가 나와.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얘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죠, 그쵸?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온다는 얘기지. 해법 알고 있잖아, 그치? 분모음자를 이걸로 나눈다, 그치? 분모의 최고차로 몇 차? 1차 x로 나눠주면 된다. 분모음자를 x로 나눠주면 여기다 바로 적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인마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이제 근호안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거는 1이 되고 x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0 되고 0 되고 분모는 2로 가고 분자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죠? 자, 부정형 4가지 케이스 했다. 0분의 0꼴 약분 근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해서 약분. 두 번째, 무한분의 무한꼴은 제일 쉽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면 돼. 세 번째 무한 빼기 무한꼴. 다항식꼴은 직관적으로 쉽게 판단이 되지만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묶어내서 계산해주면 되고 무한 빼기 무한인데 근호가 있다? 유리화를 시킨다. 네 번째, 무한 곱하기 제로꼴은 변형시키면 된다. 변형은 보통은 통분이다. 통분시켜 놓고 변형시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나온다.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된다. 알겠지? 마치자.